연금 개혁, 윤석열 정부의 최대 화두죠. 그런데 초반 개혁에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진척이 더딥니다. 그 사이 고령층은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청년층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연금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사학연금은 2043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고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갈수록 그 규모가 벌어지게 됩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 시기는 2018년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올해는 2055년으로 또다시 단축됐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젊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기금 소진 시기가 또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금제도 손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올해 출생자가 50대 중반이 되는 2080년엔 소득의 35%를 연금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놔두면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연금 개혁이 늦춰질수록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더 가팔라지게 되는 상황. 연금 개혁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학계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네, 김미연 기자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내용 전해들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는데요. 네, 먼저 우리 연금제도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예.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뒷세대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노인이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 구조를 보면 빠르게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은퇴자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의 비중을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는 24.6명이었습니다. 즉 생산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70년에는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으로 미래 세대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민연금 고갈을 갈수록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 등 재정 고갈을 앞당길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재 높아져 있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도 연금 나가는 게 연동이 되어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은 연금이 더 빨리 이렇게 고갈되도록 또 부채질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 출범 초기부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도 지난해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연금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방안은 도출하지 못한 채 올해 4월 말에 활동 기간이 종료됐는데요. 국회 여야가 이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10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현재 2기가 다시 활동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서 과연 과감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어떤 방향으로 될까요? 네, 우선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어디까지 올리느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10년간 단계적으로 나눠서 15%까지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이 27%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이렇게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와 함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2007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75% 수준이라서 현행 40%에서 더 낮추는 건 국민연금의 복지 효과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의견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연금 지속성을 높일 또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여서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4.5%로 상정된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소진 시점이 2년, 1%포인트 높일 경우 5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고 또 인재를 확보하는 등의 여러 방안도 지금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 자금이자 공적 자금임을 감안하면 손실을 무릅쓰는 것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수익률 제고는 기금 소멸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방안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구 구조와 무관한 퇴직연금 등을 강화하자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적립형 연금을 키워서 보충을 하지요. 적립형 연금은 우리 개인연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쌓아놨던 거에서 그걸 연금으로 받아가는 게 이제 이거는 인구 구조랑 상관없죠. 어느 나라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고 사실은 인구 구조가 더 안 좋으니까 서구보다 적립형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현재 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2055년으로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얼마나 늦추냐에 맞춰져 있는데요. 단순한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 보장을 늘리기 위한 연구도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다른 연금들도 살짝 언급은 됐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 연금도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 2043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국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시 적자 규모가 공무원 연금은 2093년에 15조 원, 군인 연금은 4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에 있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급여와 부담 수준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과의 섬세한 소통과 설득이 선행돼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연 기자와 함께 연금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